시험장님 쌀값 좀 마을에 달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쌀값 좀 많이 보여주십시오. 예, 어쨌든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 사업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첫 해는 저희들이 우리 엄마들한테 좀 도움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2년째는 그래도 우리가 또 교육으로서 조금 우리가 엄마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현웅 교수님이 계속 이제 교육을 해주시기 때문에 요번 교육이 아마 마지막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마지막 강사 대풍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교육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웅 교수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영손입니다. 그 쌀값 때문에 고민들 많으실 건데 방금 조합장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논문이 앞을 가립니다. 그죠? 예, 상당히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방법은 관행으로 가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저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행이라 하면 농약, 비료, 그리고 물 대는 거 과거처럼 그냥 물 싸움 하듯이 5cm, 10cm 계속 돼야 되겠다. 소위 상시 담수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지구가 지금 엄청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논해에서 오전에 일할 때는 27도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점심 먹고 이렇게 나오니까 3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기후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 하면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지나치게 낮아지거나 이건데 지금 지나치게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도를 높이지 않고 유지를 할까 아니면 좀 내릴까 하는 이 부분에 관한 연구도 하고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첫 강의 때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8개 도의 각 거점 대학 중심으로 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연차입니다. 마지막 연차인데 우리 경남에서는 의령이 가장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 거창, 그 다음에 함양입니다. 함양은 원래 이제 세 번째로서 원래 한 해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요 사업이 끝나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이제 시범 사업은 끝입니다. 그럼 시범이 끝나면은 다음 단계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 운동 했죠. 운동을 하면 이제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몸을 풀고 나면 뭐 합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는 저탄소 인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원래 거창군에서 탄소 발생량을 얼만큼 줄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그럼 탄소 발생량을 줄이면 과연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까지도 충분히 지금 산술칙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탄소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정상 가격을 이제 회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친환경 조합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친환경하고 저탄소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GAP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강의 끝나면 우리 이병진 박사님께서 GAP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건데 GAP하고 저탄소하고 같이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조합을 짜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고 또 보여드린 대로 미국에는 개인 1인당 경지 면적이 얼마인지 아시죠? 약 400에서 500헥타르입니다. 그럼 가로 100m, 세로 100m 짜리가 400개 내지 500개를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으로 그냥 물량으로 경쟁해서 경쟁되겠습니까? 제가 기 속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 미국이 그렇게 양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1인당입니다. 1인당. 전체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개인적으로 가격도 이제 생산해서 대량 생산하니까 가격도 낮출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쌀값이 3,000원 떨어진 거 가지고 지금 난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농사 못 지을 형편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우리의 3분의 1 가격에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방법이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사다 먹지 뭐. 그죠? 수입하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사 먹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3분의 1 가격이니까 공깃밥 한 그릇에 80원 하면 되는데 괜히 240원 주고 사 먹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쌀값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친환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친환경이 불가합니다. 거기는 담수 직파입니다. 이왕이 아니고 직파를 하기 때문에 전부 삭을 틔워서 항공기로 그냥 때린 달 정도로 쫙 함이 지나갑니다. 항공기로 합니다. 거의 무인 우리 드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파일럿도가 타고 있습니다. 타고 비행기를 운행하면서 파종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농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직파를 하면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잡초죠. 예, 뭐 다 프로님들이시니까 잡초 방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초제 쓰고 나중에 빼내야 되니까 그 물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하천을 따라서 강을 흘러가죠. 바다까지 오염되죠. 그러니까 시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쾌쾌한 냄새 나죠. 물고기 주고가 등등등 떠내려오죠. 이게 뭐냐? 환경단체하고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부 이양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물을 20cm, 제가 미국에 있다 왔는데 8cm, 10cm, 15cm, 20cm까지 물을 담가 놓고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발화가 돼서 출현이죠. 출현이 돼서 이게 제대로 자라느냐, 그리고 바람 불었을 때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까지 연구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디든 바람이 다 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수심을 높게 유지해서 한 것은 한 방에 쓰러집니다. 제가 그 부분은 도복에 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우리 여기 위천들에게도 쇠필지가 지금 도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5헥타르에 면적으로 치면은 한 200평에서 300평 정도가 도복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그 해결책까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촬영을 해서 계속 올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주민분들 만나고 하는데, 가장 핵심은 중간 물뜨기를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중간 물뜨기 했는데 도복이 되더라 하는 논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 소위 이제 물이 잘 안 빠지는데 배수가 잘 안 되는 논이 있습니다. 소위 고논이라는데, 그런 데는 나는 중간 낙수 한다고 했는데 물이 안 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기가 약하고 뿌리가 일부 썩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도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뭐냐 하면, 이 비료를 이제 비료 살포기로 비료를 하시다 보면 좀 이제 뒤쪽이나 질고 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시니, 거기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건 비료가 조금 많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군데군데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일단 이제 논 평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균평기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처음 들으십니까? 유튜브에 몇 번 올렸습니다. 다 저는 중간중간에 우리 단지장님하고 설명드렸는데 균평기 모르십니까? 예, 균평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낮은 데는 반드시 균평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창군에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어쨌든 뭐 위천하고 관계된 요 가까운데 있으시면, 없으시면 군에 지금 관계자님 나와 계시니까 요청을 하십시오. 그죠? 해 주실 거죠?
예. 요청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말은 안 되어 있으면 최소 2대는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물이 안 빠지는 논이 있습니다. 고논. 고논 같은 경우에는 심토 파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토 파식에는 적어도 세대 정도는 기술센터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최소 세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트랙터 달고 조르르 털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지나가면은 거의 한 40cm까지 이렇게 흙을 털어주니까 이게 배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논에는 배수가 잘 되는데 물이 잘 빠지는데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 하셔가지고 배수가 너무 잘 돼가지고 뭐 물 대니까 다 빠져버리고 뭐 물 다 잡아먹더라 이렇게 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우리 감독님 나와 계시지만 수시로 물 공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 짓는데도 피해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들을 전부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각하시고 내놓은 상태가 어떻다 먼저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쌀값이 한 칸 넘어가면 됩니다. 쌀값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요 공급의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1인당, 국민 1인당 1년에 55kg 정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50kg 이하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에 있어서는 이제 대체작물로 다른 지역에서는 콩을 재배를 하기도 하고 타작물을 많이 재배를 합니다.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양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가 25, 6년 전에 일본에서 연구를 할 때만 해도 제가 생산량이 어떻고 저떻고 이래 하니까 일본 그 교수님이 저보고 조상 그거 양이 중요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우리는 중요해 왜 하니까 우리는 그거 안 중요해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양은 필요 없고 맛이라는 겁니다. 품질. 그 다음에 이게 공익적 기능, 생물적 다양성 유지라든지 이런 데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이 연구를 그 당시부터, 그 전부터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위 웃자든지 어떻게 하든지 양을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가슴속에 다 있으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쌀 소비하면은 우리가 판매할 때는 어디입니까? 대도시 아닙니까? 대도시 소비자분들 입맛이 겁나게 까다롭습니다. 뭐 다른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최고 밥맛 쌀라면 어디입니까? 네, 왜 이천입니까? 거창쌀, 함양쌀, 오랭쌀 놔두고 왜 이천쌀입니까? 가까우니까 거기 그 위도가 높으니까 추우니까 밥맛이 좋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진상품으로 다 올려봤죠. 올려보니까 소위 임금님께서 이천쌀이 가장 맛있네. 그러니까 계속 그 맥락을 유지해 오고 있고 지금 미국에도 이천쌀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 수출했습니다. 선적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쌀이 얼마나 나는데 서울 쌀이 다 먹고 미국까지 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증거를 찌르쳤는데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거기에 입맛에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이 아니고 이천쌀보다 품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해야 수도권이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얼마입니까? 서울이 900만 가까이 되죠. 경기도, 인천하면 1,400만 되죠. 그럼 2,300만, 2,400만이 수도권이 다 계신다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 소비자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브랜드 거창은 뭐라고 했죠? 거창한 쌀입니까? 예. 뭐 거창한은 제가 들어보니까 사이즈별은 거창하고 멋있는데 이 품질에 있어서는 맛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거창하기도 들판도 거창한데 밥맛도 멋지더라 하면 더 멋지겠죠. 먹어보니까 이천쌀보다 더 훨씬 낫더라 하는 평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고요. 여기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교육은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한 2번 더 와야 됩니다. 그건 또 말씀드리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중간 낙수가 가장 핵심이다. 탄소 발생을 줄이자.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메탄 발생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물떼기를 해보니까 줄어들더라. 그죠? 2주간 물떼기 하셨죠? 그래서 이행률을 제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 박사님하고 우리 전수 조사를 105헥타르 다 했습니다. 조금 미비한 것도 있었지만 하기는 다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 레벨링이 안 되는데 균팽 작업이 안 되거나 배수가 좀 불량한 데는 하긴 하셨는데 안 된 거 그것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농가수가 94농가의 참여율이 100% 그리고 안 하신데 바빠서 못 하신 데는 저하고 이 박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전부 물꼬를 인위적으로 파버렸습니다. 혹시 기분 나빠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강제 이행 조치를 했다는 점 유튜브도 올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0%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거창에 이제 이행을 잘 하셨거든요. 잘 하셨는데 여기에 소위 균팽 작업이 제대로 안 된 데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례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금이 쫙 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엄지손가락 중지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금이 착착 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된 거는 완벽히 잘 하셨고요. 그래서 배수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좀 되지 않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한 80% 정도는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자, 그리고 이제 배수 물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이 그 비교해서 좀 죄송한데 함양은 배수 물꼬가 전부는 아니고요. 한 시험 필지는 거의 뭐 8,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배수 물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 종이를 대 놓으시고 글로 물을 배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몇 분께 여쭤보니까 그 처음에 설치하실 때 파고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이제 기존에 하시는데 여기가 넓게 이제 해서 배수하기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요거는 함량인데 얘는 친환경단지입니다. 이 친환경을 하시면서 제초제 안 쓰거든요. 하시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논두렁 한번 보십시오. 이 논두렁 보시면은 검정 비닐로 다 이렇게 멀칭을 해놓고 잡초도 안 하게끔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필지가 거창하고 비교하면 여기 우리 들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곳이 태반입니다.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하시면서 정밀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배수물꼬가 여기죠. 여기가 배수물꼬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우렁이 투입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자, 여기 저희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기 뭡니까 이게? 예? 예, 잡초죠. 잡초가 나중에 나옵니다만 아주 소위 물이 있는 데만 자라는 수생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생잡초가 많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물이 잘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간낙수 약계 걸러대기를 실천을 하시긴 하셨어도 이게 완벽히 안 됐다는 이 반증이거든요, 이게. 이 물달개비라든지 이런 애들입니다. 올미, 물달개비 이런 애들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엽기라든지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좀 키가 좀 크면서 잎이 난 거.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죄송하지만 거창이 아니고 함량입니다. 요게 이제 배수물고 높이하고 쫙하게 맞춰 놓으셨고, 요거 망이 있지 않습니까? 요 망은 우렁이를 가두기 위한, 그러니까 저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해서 이제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지금 처리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망이 없이 그냥 망이 소위 설치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물 따라서 이동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여기 거창은 크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여기 함량은
이게 수로 자체가 여기서 걸러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전부 연관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수로가 이제 원수로가 여기 있으면 여기 내려와서 좌우측으로 하나는 직선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갈라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위에 있던 왕우렁이가 이쪽으로 나와서 다른 논으로 갈 염려는 거의 없다. 그게 제 이제 결론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하류에 갔을 때, 하류에 이제 저류지죠. 저류지나 하류에 갔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왕우렁이를 투입하실 경우에는 요 망을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1장 1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걸 설치를 해 놓으면 여기에 소위 저 깨구리밥 아십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여기에 이제 논에 이제 토양 비옥도가 높고 유기물을 많이 주시다 보면 여기에 이제 뭔가 아시죠? 예, 그깁니다. 깨구리밥. 예, 그런 애들이 여기 망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배수는 하긴 했는데 왜 물이 안 빠지노 이 박사님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청소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제가 이제 오전에 오늘 이제 8시 조금 넘어서 여기 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촬영은 다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곡된 것만 지금 올려놨고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양의 시대냐 맞의 시대냐를 놓고 보면 맞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비료를 우리가 이삭걸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삭걸음 언제 주십니까? 출수 전 거의 25, 30일 전에 주시죠.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위에 지상 두 번째 마디에서 이렇게 유수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30일 전에 주시다 보면 요게 이삭은 이렇게 있으면 이 알맹이가 달리지 않습니까? 이 나달수가 120개, 130개 정도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의 크기는 큽니다. 알맹이 수는 많은데 나중에 요게 알맹이가 찬 개수, 비율을 보면은 한 75%, 8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걸 비료를 한 일주일 정도 늦춰서 주시면은 개수는 적습니다. 개수는 뭐 100개에서 105개 요 사이인데 요게 등숙률이 알맹이가 찬 게 거의 95% 이상입니다. 거의 뭐 85개, 8개, 100개 거의 그 사이에 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양으로 치면은 무게지 않습니까? 무게를 달아보시면은 요게 이삭 사이즈가 적은 게 그러니까 추비를 이삭걸음을 한 일주일 열흘 늦게 한 것이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쌀 품위를 나중에 평가해 보십시오. 품위를 평가해 보면 쌀 품위가 완전 비율이 늦게 준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밥맛 미질도 훨씬 좋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다 연구해서 결과 발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제가 단지장님, 총무님하고 몇 분에게 다 연결해드리고 다 공유를 다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필지 면적이 크고 또 드론으로 이렇게 살포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다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어떻게 하시라고 조금 늦게 해 주십사.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드릴 거는 이 화학비료를 사용하시는 데는 분을 수가 제가 보니까 25개, 30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25개, 30개 하면 이 카는 농사는 이미 품질 시대는 아니고 양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내린. 그래서 초기에 비료를 많이 하시지 말고 그리고 중간 낙수를 중간 물때기를 제대로 7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2주간 또는 3주간 중간 물때기를 제대로만 하셨다면 분할수가 25개, 30개는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많아야 21~22개, 이 정도일 건데 조금 그런 일부 농가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째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 교육 들으신 분들은 중간 물대기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제가 촬영을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전부 매핑을, 그림을 다 그립니다. 드론으로 촬영도 다 해놨습니다. 색깔이 지나치게 검은데 어떤데 다 해놨으니까 요걸 나중에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또 하나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작년에 우리 거기 서덕공원 옆에 왼쪽에 두 필지가 도복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주인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런데 원래는 깔끔하게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발전입니다. 그래서 예, 가축 소 밝힌 그름을 이래 넣으시가 좀 많아서 그렇다 제 얘기는 듣고 있는데 원래는 정말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게 발전이거든요. 그럼 도복이 딱 된다면 나중에 사진이 나옵니다만 쓰러지는 순간 절단 나버립니다. 쓰러지면 참새가 먼저 달라듭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장마가 늦게까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과일장마도 있습니다. 이게 쓰러진 상태에서는 이삭에서 삭이 나버립니다. 그걸 일명 수발화라고 합니다. 이 수발화 되면요 판매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이고 올려놨지만 이게 수발화된 거, 도복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 RPC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모두를 위해서 그 농가 그 부분은 전부 자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먹도 못하고 어떻게 팔아야지. 정부에 팔든지. 그러니까 그래야 먹고 살 거야.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는데. 예, 안 죽으시도록 제가 말씀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체 전 필지 105헥타르 중에 한 300평, 200평, 300평이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탈곡을 하실 때, 콤바이너로 지나가실 때 그 부분은 미리 하시든지 재배를 하십시오. 하시고 완벽한데 먼저 하시고 RPC 사물 수매를 하시든지 바로 가십시오. 가시고 그 부분은 소 사료로 쓰시든지 아니면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내가 드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잘 보십시오. 그 창살이 그 창한 살로 양도 그렇고 맛도 정말 좋은데 도시민들이 딱 드셔보시니까 야 이건 좋은데 저거는 좀 별로다 이렇게 호불호가 생기는 순간 삼각형으로 갑니다. 삼각형 다음에 뭡니까? 물음표로 갑니다. 그 다음은 X로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쌀이 너무 밥맛 좋고 완벽한 것들이 많이 잘 나옵니다. 그럼 그게 도복된 게 문제가 있느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발화된 거는 냄새가 또 나거든요. 옆에까지 같이 번집니다. 그리고 또 청미 덜 익은 쌀 있지 않습니까? RPC에서 아무리 색채 선별기로 골라내고 사이즈로 하더라도 인간의 욕심이 어느 정도 양이 안 나오면은 완전 비율이 95% 안 맞춥니다. 뭐 한 88% 정도 돼도 그냥 출하를 해버립니다. 그 순간 그 안에 들어간 쌀은 덜 익은 쌀, 약간 냄새 나는 쌀이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본인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 없으시겠죠? 대답이 없으시네. 그 양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가 배수가 잘 안 되는구나 하고 느낀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물달개비, 물옥잠, 그 다음에 피, 강피, 돌피, 계피, 여러 피가 있습니다만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장님하고 통해서 저 피 대가리를 좀 잘라서 제거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도 올려놨는데 거의 한 3분의 1은 하셨는데 3분의 2 필지가 한 8개, 9개 필지는 아직 그대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왜냐하면 PC가 한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액미 아십니까? 액미 털리는 거, 수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도 제가 보니까 세 필지 정도에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몇 포기밖에 없어요. 요게 먼저 떨어집니다. 탄립이 돼서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전체에 번지면 3년, 4년 되면요. 70% 정도가 액미로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시기 편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발을 해버리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물달개비, 물옥장 하는 거, 엽기 뭐 이런 애들 다 수성잡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가 잘 안 되는 데는 심토 파쇄기를 통해서 배수가 잘 되게끔 하시거나 아니면 레이저 균평기를 활용해서 높은 데 있는 흙을 끌어오시거나 아니면 일부 개토를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배수가 좀 잘 되게끔 소리 물이 안 찌게끔 중간 낙수했을 때는 물이 쫙 빠지게끔 고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잡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집에 가서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거창에 와서 정말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한 10여 년, 15년 또는 20년 전에는 이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해서 농림부의 과장님이 1년에 2번, 2년에 2번이죠. 보통 과장님이 임기가 3년 정도인데 그 2년에 2번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키다리병입니다. 키다리병은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온탕침법 위주로 해서 친환경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키다리병이 거의 없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른 데 가면 거의가 10개 필지 같다면 1개 필지 정도는 이 키다리병이 발생하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자 소독을 잘 하셨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단체로 온탕침법 하셨습니까? 예, 상당히. 예,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순간이거든요. 60도씨 또는 65도 이렇게 맞춰놨는데 양을 많이 넣어가지고 푹 담갔다가 빼는 순간 나는 10분 또는 7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해보시면 온도가 45도, 50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살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지켜주시고 잘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겠다는 말씀 드리고 요거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 또 하나 고무적인 거는 제가 이제 그 함양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사전 경남은 제가 다 돌고 있는데 이게 가시 문의병 발생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는데 그 광주에서도 그러고 이제 가시 문의병 때문에 좀 말이 많습니다. 많이 발생합니다. 이 가시 문의병은 뭐냐 하면 우리 참깨 씨앗 있지 않습니까? 씨앗처럼 이렇게 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심하면 이 정도로 돼버리고요. 이러면 광합성 못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에도 이렇게 참깨가 우리 곰보 비슷하게 이렇게 까먹딱지랄까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나중에 이 이삭이 알맹이가 여기죠. 여기 알맹이가 차야 되는데 알맹이가 못 찹니다. 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소위 이제 한자어로 하면 추락답이라고 합니다. 가을 추 떨어질 낙자, 논답자입니다. 가을에 뭔가 영양성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영양성분이 NPK, 질소, 인산, 카리, 칼슘, 마그네슘 빼고요. 요 정도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료를 주는 그게 아니고 미량 성분입니다. 특히 이제 철분, 마그네슘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럼 왜 부족하냐? 보니까 우리가 전기가리를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물 따라서 이렇게 양분이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소위 이제 그 전기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려고 하면은 몇 센치 갈아야 됩니까? 예, 최소 20cm를 갈아 뒤집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네. 하십니까? 그 가시 문의병 없으시죠?
그것도 생기거든. 그것도 챙깁니까? 그러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합니까? 그것도 해결이 합니까? 그러면 밑에까지, 더 밑에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거 뭐,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더 헛농사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핵심은 뭐냐,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예, 미네랄인데, 요것을 이제 소금기가 빠진 미네랄을 살포를 해주시면 거기에 이제 상당한 미량 원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벼재배에는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작물이 자라는데 16개의 원소가 필요하다 해서 16대 원소. 그러니까 많이 요구하는 거는 9개. 조금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요게 이제 깨신 무늬병 유발하는 거하고 관계 있는 애들인데 얘들이 7개입니다. 7개인데 벼는 규소 있지 않습니까? 규소. 규산질 비료. 지금 살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놀란 게 이건 잎색이 다음으로 갑시다. 잎이 요걸 일단 놔두시고 잎이 지금 제가 다 검토 다 하고 왔는데 이게 지역 맨 마지막에 난 잎이 전부 하늘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거의 99%가 이거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깨신 무늬병이 하나도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저는 규산질 함량을 토양 분석 안 해봐도 이거는 규산이 적정량이 되어 있다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아까 그 세필지 도복 쓰러진 거 있죠? 한 200평 내지 300평 고기를 재배하고는 규산질 비료가 충분히 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냐? 130ppm에서 180ppm 조금 뭐 숫자가 그거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70, 60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규산질 보급을 해서 13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마지막 잎하고 그걸 지엽이라고 그 밑에 잎을 제1엽이라 합니다. 1엽 정도는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소위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복도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병 발생도 훨씬 줄어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수시로 와서 보니까 방제를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적기에. 그것도 하는 게 전부 드론으로 다 하시더만. 다른 데 가면 광역 살통이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드론으로 이제 그 하는 거 보고 병해충 발생도 거의 없고 그리고 몽고병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몽고병 발생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우려되는 게 올해는 양이 좀 많이 생산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 우려를 하면 좀 그런데 이제 날씨 때문에 그렇다고? 날씨가 잘해서 그래. 날씨가 좋았어요? 습도 많고 뭐 비자도 하고 장마지고 하면 다 뜨는데 뭔가 생기는 거죠. 바삭바삭 날리는 게 없지. 그래 어쨌든 이제 중만낙수 효과도 좀 확실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계 걸러대기도 지금 실천을 잘 하고 계시더만 우리 저 물 감독님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양쪽으로 나눠 대시죠? 하루에? 아니 그래 안 하고 가는 쪽은 다르시더만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몇 시간 되십니까? 하루 종일 나오고 이쪽에 하루 종일 나오고. 그렇죠. 저쪽에 열고 이쪽에 열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개결제로 하고 계시는데 물이란다. 논에 물 대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배수물구를 한 3cm 정도로 얇게 잘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복도 거의 없어지고 좋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 지나간 일이긴 해도 이게 시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시범 사업은 뭐였습니까? 몸풀기입니다. 우리 이제 운동선수로 보면 이제 몸 풉니다. 몸 풀고 뭐 합니까? 몸 풀고 나서는 달려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저탄소 인증도 받고 이제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소비자분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쌀 값이 지금 3,000원 떨어지고 밥 한 공기에 원가로 치면 200원밖에 안 되는데 300원 소비자분들이 납부를 하고도 야, 난 우리 쌀 먹어야 되겠다 하실 정도로 뭔가를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후 위기를 막는 게 이 논에서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MBC
그때 뭐였죠? 그 프로그램이? 뉴스 데스크였습니까? 예, 거기에 저도 얼떨결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게 사람의 인연이라거든. 그 제 촬영하러 온 거 아닙니다. 아니고 이 서덕 들녘이 가지는 정서 함량 기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 정화, 정서 함량 이게 최고거든요. 그 넓은 들에 전봇대 하나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소득이 없어 나라 공사만 짓게 밥도 없는 나라 공사. 예, 그래서 소득이 없다 하시니까 뭐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도 크게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필할 겁니다. 어필하고 이제 실제 우리가 막 딱 깨놓고 얘기해서 내 눈 내 마음대로 공장을 짓든 뭐 하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리 안 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고 그 위정자들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시고 나중에 우리 사무처장님 중에 부회장으로 승진하셨다던데 하여튼 나중에 조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간 학술을 하긴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매한 거는 좀 솔직히 삼각형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평가할 때 100%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배수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한번 보십시오. 누구 논인지 아시죠? 이 배수가 잘 안 되는 데거든요. 요 앞쪽에는 배수가 됐고요. 또 다음. 자, 요건 뭔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얘가 아까 배수하는데 망을 막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요. 이게 이렇게 부영양화가 되가 많으면 이 공기가 산소가 밑으로 땅속으로 못 내려갑니다. 그거 못 내려가니까 뿌리가 발달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나중에 썩어 있습니다. 시커멓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넘어가고 양분도 흡수를 못 합니다. 후반기 생육이 영 떨어지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일명 난장이병이라고 키가 한 40-50cm 정도밖에 안 크고 새카맣게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영양화가 지나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균형 시비가 돼야 되고 요게 이제 중간 낙수를 함으로 해서 얘가 논바닥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땅이 딱 갈라지니까 산소 공급이 되고 후반기 생육에 좋습니다. 이게 제가 거창에서는 이 발견을 못 했어요. 거창에서는 없었죠. 거창은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시설 재배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없습니다. 다음. 자,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망이 되어 있고 요거는 아주 배수 물꼬를 잘 해놓으셨는데 여기 깨구리밥 얘들이 가로막아서 실제 이용이 안 된 걸로 해서 제거를 다 하고 했었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몽고병, 입지 무늬 마른병이죠. 주로 이제 아래쪽 마디에 발생하는데 요 위에까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함량은 친환경 농법만 하십니다. 단지 전체가. 그러니까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저탄소도 하시죠. 친환경도 하시죠. 그러니까 맹물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밥맛만 좋으면 우리도 친환경 다 합니다. 우렁이 농법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함량은 전체 다 하고. 전용약 재배하고 다 거창은 전체는 아니고 일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량은 전체가 다 하시니까 좀 이제 차별화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친환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몽고병이 말도 잘 안 됩니다. 제가 다 발 안 하고 조금씩 발생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제식 간격이라든지 또 분을수라든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정말로 농사를 잘 짓고 계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이시면 제가 지도할 게 별로 없어요. 단지 물대기하고 관리, 수확 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것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잘 하고 계시고, 이 거창은 제가 이 들판을 보면 우렁이 농법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많이 친환경을 하고 계시고 또 저탄소까지 실천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앞으로 이제 홍보가 될 겁니다. 저희 유튜브가 구독자분이 1,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 이 농업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급 효과, 홍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걸로 저는 믿고 끝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 창에, 자, 다음 갑니다. 요 보시면 이 함량인데, 함량이 다 좋은데, 한 마을, 뭐, 하여튼 어느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만 이렇게 배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하고 조금 일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배수가 안 되니까 이 잡초가 이렇게 올미하고 물달개비 이런 애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수생잡초들이. 그래서 또 하나는 물바구미 있죠. 여기는 물바구미 없죠. 뭐 있더라도 다 뭐 알아서 처리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배수가 잘 안 되는 이런 데 또는 좀 일찍 심은 데 이런 데는 물바구미 피해가 일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완벽하게 처리를 잘 하고 계시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중간학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이 안 빠지는데 소위 일명 뒷구석에 뒤쪽에는 이런 한번 보십시오. 물달개비, 올미, 줄풀 이런 거, 너더개풀 이런 애들이 쭉 발생해 가지고 얘가 먹을 걸 얘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완벽히 혁신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게 4월 2022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원래 3년 차인데, 원래 마지막 연차입니다. 이제부터 더 안 합니다. 그 4주간 이제 약계대기, 약계 걸러대기, 2주 약계 걸러대기, 3주 계속 물댄 거, 2주 약계대기 이렇게 다 저희들이 촬영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얘 있지 않습니까? 요 새카만 거, 얘가 계속 물대니까 시커먼이 됩니다. 이 시커먼이 되면은 뽑았을 때 뿌리가 시커먼면 이거는 후반기 생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런데 다른 거요 한번 보십시오. 하얗죠, 그죠? 그리고 뿌리가 하얘야 됩니다. 뽑아가 이렇게 씻어가 보시면. 그러면 중간학수만 제대로 하셔도 이렇게 하얗게 돼 새뿌리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후반기 생육이 아주 멋지거든요. 그럼 도복수이 쓰러지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째 수행을 한 결과 똑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4주까지 그러니까 4주면 4, 7, 28 약 한 달 동안 물을 안 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수량이 물을 계속된 것보다 좀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연구니까 그 중간에 이제 한 번씩 비가 오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만약에 원래처럼 장마가 길고 그리고 배수가 잘 안 되는 농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솔직히 그냥 물 안 대고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잡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무조건 2주만 기본으로 하시면 2주간 물대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약게 걸러대기 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출수기 이삭이 펼 때 반쯤 폈을 때부터 약게 걸러대기를 하라 이렇게 지금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7월 10일에서 15일 정도에 2주간 물대기를 하시고 물 안 되는 겁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 한 절반쯤 폈을 때 논 전체에 보시고 절반쯤 폈을 때 약게 걸러대기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대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구 전체가 온난화되고 우리 거창도 좀 많이 따뜻해졌을 겁니다. 과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수인기라고 여기 이삭이 잉태하는 볼록해지는 시기, 요 시기가 이제 감수분열기라고 암술 수술이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요때 온도가 지나치게 밤 온도가 낮으면 이게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을 한 깊게 대라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연구를 실험을 해보니까 이 거창은 제가 실험을 안 했습니다. 그 함량이나 다른 데 해보니까 거의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조금 고산지대 또는 위도가 높은 데 있는 데는 약간 물을 좀 그때는 대주시고 그 외에 약간 지대가 좀 낮다, 좀 따뜻한 데 계신다 하면은 그렇게 물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얕게 걸러대기 정도를 하셔도 문제가 없겠다.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상시담수라고 계속 물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커멓게 뿌리가 썩어 있죠. 이건 나중에 이제 후반기 생육을 위해서 유수 형성기, 그러니까 출수 이삭팩이 그 한 20일 전에 또는 25일 전에 비료주지 않습니까? NK 주실 때 요게 흡수도 잘 못해요. 흡수도 못하는데 양분은 그대로 있죠. 그러면 전부 어디로 갑니까? 공중에 날아가거나 탈질돼서 날아가거나 토양 속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환경 오염에 또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처럼 이거는 3주 약계대기죠. 4주 약계대기 한번 보십시오. 저 2주간 약계대기, 약계 걸러대기. 색깔이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럼 얘들은 후반기 생육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도 거의 잘 안 쓰러집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걸 잘 유심히 보시면 요게 이삭이 지나치게 많이 달려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삭이. 그리고 또 요 하이절간 몽고병, 소위 입지 무늬마른병이 발생해서 여기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풍 불면.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처럼 물 계속 되는데 상시담수한 데는 여기가 뿌리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걸 이제 근도복, 소위 뿌리 도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 2주간은 중간낙수하시고 그 이후로 얕게 걸러대기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탄소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하면은 얕게 걸러대기는 중간낙수 끝나자마자 물 한 번 대고 일주일 간격으로 물을 한 번씩 대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에 하나 약간 이제 추운 지역에서는 감수분열기 수증기 이때 물이 거의 없고 너무 온도가 낮으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창은 제가 단체장님하고 다 협의를 해서 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너무 섣불리 하시지는 말고 그때는 안 되면 한 2, 3cm만 얕게 돼도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의령에서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위 이제 계속 물을 댄 데 있죠. 시커멓습니다. 그죠? 시커멓고 2주 얕게 대기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거미가 있죠. 그죠? 예. 요렇게 이행을 한 곳하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곳하고 차이가 있더라. 흙 색깔도 보이는 게 다르죠. 자, 요것은 요게 이제 상시담수고 2주 얕게 되기 아까하고 같은 겁니다. 8월 22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요것은 이제 물 관리 전이고, 예, 그 다음. 요것은 중간 물대기를 한 경우입니다. 요것은 계속 물대고, 2주 얕게 되기, 얕게 걸러대기, 3주 얕게 되기, 얕게 걸러대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소위 금이 가 있죠. 그죠? 요렇게 차이가 나더라. 다음. 요것은 3주간 이제 물대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가 있죠. 그죠? 이렇게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수량하고 이렇게 품질하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저희들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요게 이제 올해 24년도 올해 상시담수, 그 다음에 2주 얕게 되기, 얕게 걸러대기 하는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저희들이 자를 대고 다 사진을 찍었고 여기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키가 보시면 상시담수가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그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요거죠. 그죠? 요 보시면
상치담수 계속 물된 게 이렇게 81cm 정도 되고, 얕게 되기는 얕게 걸레된 게, 요거 2주 얕게 되기는 비슷합니다만, 나머지는 거의 한 8에서 10cm 정도 키가 작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크기 한번 보시면, 이삭은 물을 계속 뗀 게 21 정도 되죠, 그죠?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2주 얕게 걸레대기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다음. 이거 넘어가시죠. 조금 복잡한 게 되니까. 엽색도인데, 엽색도는 뭐냐면 잎 색깔입니다. 제가 이제 쭉 돌아보면, 엽색이 제가 뭐 7이다, 6.5다, 7.5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들어보셨죠? 유튜브 안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엽색이 좋다, 요거는 지나치다, 요거는 좀 비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다 필지별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을 계속 떼니까 어떻습니까? 7월 13일, 7월 27일, 10월 18일 요거는 22년도 거다, 그죠?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 값이 여기까지는. 여기는 차이가 없지만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높게 유지하고 마지막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확기 때쯤 되니까 얘가 잎색이 진하다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건 조금 2주 얕게 걸레대기가 왜 높게 나오는지 조금 이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까지 이제 실험을 하니까 3년치 평균을 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엽색이 진하게 나옵니다. 그 엽색은 진한데 나중에 수량은 또 낮습니다. 그래서 병 발생한 걸, 자, 다음 갑니다. 초장됐고 넘어가고요. 병 발생한 거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엽색이 수확기 때 좀 진했지 않습니까? 이게 수치가 높은 것은 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치담수 물을 계속 뗀 게 배입지 무늬 마른 병, 일명 몽고병입니다. 이게 33%가 전체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게 병증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2%, 4%, 많아야 7% 정도입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10배 정도 많이 몽고병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흰빛 잎마른병 보십시오. 요거는 큰 차이가 없고요. 도열병 한번 보십시오. 이 절단 났습니다. 소위 가시 무늬병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병증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거의 60% 가까이 도열병이 걸려버렸어요. 요거는 이상마른병 보십시오. 요거는 큰 차이가 없고요. 세균성 배알마른병, 요거 여기 문제 없습니까? 예, 작년이나 올해 작년 제가 보니까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관리를 잘 하시니까. 그 멸구는 뭐 조금 많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뭡니까? 배토열병하고 잎집 무늬 마른병. 아까 잎집이 아래쪽에 마른다, 시커멓게 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예, 도복, 소위 서러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분을 제대로 위로까지, 이사가까지 못 보내다 보니까 얘가 알맹이가 충실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쌀이 완벽한 완전한 형태인 완전미율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청미나 또 쌀알이 작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제 가질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상품화된 쌀 생산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요거는 또 23년도 해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위에는 그 관행입니다. 계속 물된 겁니다. 거의 100% 정도 잎집 무늬 마른병하고 도열병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영어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수량입니다. 요게 이제 물 계속 된 겁니다. 물 계속 된 거하고 4주간 한 거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제일 수량이 낮죠. 그런데 뭡니까? 물떼기를 한 곳은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평균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뭐 490 정도 되죠. 그러니까 580이니까 현격한 차이가 나죠. 요것은 이제 백미가 아니고 그 현미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우측은, 예, 우측은 보시면 연도가, 예, 저거는 22년도, 이거는 23년, 작년입니다. 여기 상시담수 계속 물된 게 가장 낮죠, 그죠?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는 4주간 물대기 한 거는 이게 계속 물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없었고요. 그래서 3주간 물떼기 한 거는 요거보다 비슷하지만 통계적인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높게 이제 나타난 거죠. 물론 2주간 물떼기 한 거는 훨씬 수량이 많았습니다. 1년 실험 결과 올해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요것은 완전 비율인데 다른 이제 쌀 수량은 아까 말씀드렸고 현미라든지 백미 말씀드렸고 요것은 뭐냐면 완전한 형태의 쌀입니다. 완전한 형태의 쌀이 요게 뭡니까? 맨 오른쪽이 물을 많이 댄 겁니다. 이 청색이네요. 청색인데 얘가 거의 3주차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2주차는 어떻습니까? 수량이 거의 60에서 70 정도 많습니다. 60에서 70kg 300평당 1000제곱미터죠.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성으로 원하는 거는 이 완전한 형태, 그러니까 쌀알을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약간 개미가 살짝 씹어 먹은 듯한 그 형태의 쌀, 지금 백미로 드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의 완전한 형태의 쌀이 이렇게 양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여기 단지장님 지금 계십니까? 네, 단지장님 쌀 그 품위 평가하고 한 30개 정도 했었죠, 그죠? 해보니까 몇 분이 거의 93%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정도 나이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수출하는 쌀은 이거 완전 비율이 95% 전부 이상 된 겁니다. 95% 이상 된 것만 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마트에 가보시면은 고시칼이라는 품종 하나만 브랜드로 딱 내세워가지고 품종을 딱 내세우고 그게 얼마입니까? 15,000원, 20,000원 1kg에 그래 봤습니다. 그게 벌써 뭐 10년,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쌀은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 천덕꾸러기처럼 그때 2,000원, 3,000원 해놓고 해도 싼 거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다 밑에 진열해 놓습니다. 밑에는 잘 안 봅니다, 소비자분들이. 그런데 밥 해 먹으면 좋은데 그게 벌써 소비자는 어디입니까? 자기 가슴, 눈높이 딱 있는 거, 그게 눈이 가장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그 전시해 놓은 거 잘 보십시오. 마트에 가셔가지고.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어디입니까? 가슴 높이에서 배꼽 사이입니다. 전부 위로 잘 안 봅니다. 또 바닥에 있는 거 안 보거든요. 그 높이에 전시해 있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제일 잘 팔립니다, 그게. 그래서 잘 팔린다는 것은 소비자의 요구도구도 높고 또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년, 20년 전에 벌써 15,000원, 20,000원 받은 쌀이 고시칼이었는데 지금 우리 쌀 품질 어떻습니까? 고시칼이 전혀 안 뒤집니다. 전부 저희들이 실험 다 했습니다. 해본 결과 지금 우리나라 쌀 품종 좋은 거 뭐 있습니까? 여기 뭐 하십니까? 예? 제일 잘 팔리겠다 말해라요. 교배도 아니, 소비자가 제일 많이 찾는 거. 아니 여기 가정 이 들판에 원래 가정 많이 재배하신 게 뭡니까? 삼강, 추청, 영어진미. 관광은 많이 하지. 매상. 영어진미는 조금 애들한테는 호불호가 조금 있더라고요. 서청문 안 하십니까?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날이 추워서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 육성한 품종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호불호가 조금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맛이라는 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약간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고 젊은 애들은 좀 씹었을 때 잘 씹히는 것, 촉감이 좋은 걸 또 선호를 하고 또 남성분, 여성분 또 다르고 지역마다 또 다르고 조금 호불호가 있긴 합니다. 네. 하니까 이건 뭐 쌀은 100%란 게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정도로 재배가 되고 있다. 이게 상강배하고 추청배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다음. 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겁니다. 이 상시담수죠. 계속 물댄 거. 3주 약계, 2주 약계,
2주 약게 되고, 그 다음 걸러대기 한 거, 3주 약게 걸러대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현미 상태로 다, 품위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23년도 요 상치담수 행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 보시면 특징이 뭡니까? 요런 게 많죠? 예, 요게 뭡니까? 청미입니다, 청미. 좀 덜 익은 살. 그러니까 이 분울수가 많으면 늦게 분울하는 새끼를 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새끼는 치고 열매는 달려도 익지를 않습니다. 또 익어도 늦게 익고요. 그러면은 수확 시기를 늦추면은 미리 이제 출소를 했던 애들은 깨져버립니다. 그걸 일명 동알미를 하는데 동알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미질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RPC에서 색채 선별그로 골리내고 하다 보면은 아까 완전한 형태의 내가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비율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에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게 한 7, 8%만 있어도 수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출하를 하실 때 또는 전 저장하실 때 수분 몇 프로 하십니까? 거의 15% 세팅하시죠. RPC에서. 15% 하십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15% 하시는데 어느 정도 되냐면 얘가 17%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얘가 있음으로 해서. 얘가 한 10% 정도, 7, 8%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분 맞추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게 방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뭐 잘 못해서 일부가 딸려 들어가서 소비자분들에게 가는 순간 야, 그 장사는 이미 뭐 그거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색채 선별기에서도 하는 일이 중요하고 RPC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재배적으로 했을 때 이런 청미가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 이건 뭘로 합니까? 중간 낙수만 제대로 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거 청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골리는 거 없습니다. 여기 한 개 보이네요.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그래서 중간 물때기만 7월 10일에서 15일 정도 분울수가 13개에서 15개 정도 됐을 때 물때기 2주만 딱 해주시면 지구 환경도 지키고 우리 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메탄 저감을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거는 이제 유박비료나 또는 질소 그 시바르당 300평당 9kg 기준으로 해서 때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메탄이 헥타르당 몇 킬로 하냐면 계속 물대니까 거의 320kg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100m, 세로 100m 이 정도로 발생을 하는데 얕게 걸러대기 2주간이죠. 해보니까 52.6% 저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저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연구한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저희들이 최대로 하니까 그 68% 거의 70%까지 저감을 하는 기술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요게 70%에 못 미쳤냐면 배수가 조금 안 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카운트를 다 했습니다. 배수 중간 물때기하고 얕게 걸러대기 하긴 하셨는데 물이 좀 남아 있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68%가 안 나오고 53% 정도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음을 요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럼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